안녕하세요. 제이레시아 제이입니다. 프리미엄 텐트 브랜드 쿠디에서 장박 텐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못하고 있었던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AI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0년 정도 전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더 퓨처 오브 잡스라는 보고서거든요. 이 보고서가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어요. 다 영어예요. 제가 영어를 막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대체가 될 만한 일인가 아니면 대체가 안 될 만한 일인가. 결론은 정말 빠르게 대체가 될 것 같다 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빠르게 그만두고 조금 더 남들보다는 빠르게 내 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뭐 하나씩 풀어갈게요. 1년 전부터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애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발빠르게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상 만드는 업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도 많이 절감하게 됐고 만드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됐고요. 영상을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이 더 확보가 되면서 퀄리티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가로서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었는데 교육으로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소름도 돋더라고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애들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학원 뺑뺑이, 수학학원 뺑뺑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협의를 한 게 이런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전까지는 농촌 유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하는 데 집중을 하자라는 합의를 이루게 되고 지금 농촌 유학을 와서 지금 아이들과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살아남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볼까 해요. 제가 참고한 게 세계경제포럼, OECD, 세계은행 이런 곳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보고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 나름의 결론을 내봤습니다. 질문을 3개를 던졌어요. 첫 번째,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국영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직업은 사라지느냐. 직업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없어질 거다, 교사가 없어질 거다 이게 아니라 의사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단순 사무직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좀 줄어든다고 하고요. 데이터를 다루고 설계하는 이런 직업들은 조금 더 각광을 받기는 한다고는 해요. 단순 사무직들은 아무래도 사라질 확률이 높기는 하겠죠. 최근에 회계사들 뉴스가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이분들이 데모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시니어 회계사는 필요한데 주니어 회계사들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니어 회계사들이 시니어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런 것들로 기사도 나고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이슈가 됐었는데 회계사가 아예 없어진다 라기보다는 회계사가 좀 줄어든다. 그리고 회계사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3가지를 꼽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분석적으로 생각해라. 두 번째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유망 직업은 의외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직업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검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가 내놓은 답이 왜 맞느냐, 맞다 틀리다, 그렇다면 왜? 이건 왜 맞고 이건 왜 틀려?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어떤 답을 내놨는데 그게 윤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윤리적인 답은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검증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어려움을 선물해 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AI가 답을 빠르게 찾잖아요. 인간보다 더 빠르게 답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근육이 점점 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친구들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이 가능한 일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일도 있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굴하지 않고 그거를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릿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인 거죠. 이런 실패도 해보고 갈등도 경험해보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국영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수학은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근데 수학을 공부할 때 단순히 답을 빠르게 찾는 그런 스킬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과정이 됐지라는 과정을 익히는데 더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어차피 다 번역기가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AI를 써봐도 아무래도 이런 AI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영미권이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영어로 썼을 때 결과물이 훨씬 좋습니다. AI를 잘 다루기 위해서라도 영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AI가 어떤 일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AI와 인간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데 조금 더 집중해라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주제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며칠이나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